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 정책팀의 김준호 측임입니다. 올해부터 참수 시스템 운영과 교육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의 친환경 파트너십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인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회에 대한 구성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협력사분들 중에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파트너십 공유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담당자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과 차이점은 올해 업로드 되는 강의 내용은 작년과 대비해서 새롭게 법규가 시행이 되거나 법규가 개정된 내용들을 위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 예로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물질 등록 관련 법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7일에 유해화학물질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평법, 화관법, 그리고 산업법에 대한 법규 이행 사항들이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교육 파일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각각의 교육명들을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시고 업무하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업로드가 된 이후에 작년과 동일하게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응답을 했던 분들 중에 소정의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검토에 많은 질의사항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U 리치 등록보증서 확인서에 대한 질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등록서를 올려야 되고 확인서를 올려야 되고 또 우리는 EU 리치 또는 UK 또는 트리키에 물질 등록을 했거나 사전 신고를 완료했지만 LG화학에 보증 수량을 줄 의사는 전혀 없고 보증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증 수량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관련된 정보와 서류들을 첨부하고 입력하는 것은 구매 담당자가 친환경 자재 검토단의 기본 정보에 이 EU 수출 정보를 yes 또는 no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들어간 제품을 유럽, UK, 튀르키예 쪽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yes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매 담당자가 yes로 체크를 하면은 우측에 이런 체크박스가 생기고요. EU, UK, 튀르키예 각각에 해당하는 국가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이제 제출 정보 확인 쪽에 등록 여부, 등록 정보, 등록 수량, 또 당사에 보증을 하는지 여부, 보증 수량 등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 완료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등록번호, 등록 확인서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제출 정보 쪽에 이오리치 쪽에 보면은 보시는 화면은 아까 구매 정보의 수출 정보에 EU, UK, 튀르키예를 모두 체크했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등록 유형에도 본등록, 면제, 사전신고 등등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 유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후단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등록 완료를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은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등록 수량 범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소 등록 보증서 란이 나오게 됐는데 이 란이 LG화학에 등록된 수량을 보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당사에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yes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있는 보증 수량 톤 퍼 년에 대해서 우리 LG화학에 얼마만큼 보증을 하는지 보증 수량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R명 적혀 있는 거는 등록한 자의 정보입니다. 등록회사, 또 등록한 회사의 담당자, 국가가 어딘지 등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신고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번호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동력성 서류 범위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등록 보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는 정보에 따라서 후단의 첨부 파일에 등록 확인서와 등록 보증서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을 완료했지만 당사의 등록 보증은 안 했다고 체크를 한 경우에는 첨부 파일에는 등록 확인서를 업로드 하도록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당사에 등록 보증을 하겠다고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등록 보증서까지 첨부해서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EU, UK 또는 튀르키예 등록 또는 사전 신고를 완료했지만 LG화학에 보증 수량은 주진 않겠다, 보증하지 않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급사 등록 보증서에 NO라고 체크하시면 바로 우측에 나와 있는 보증 수량의 칸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법 정보들을 등록된 정보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화평법 제29조에 따라서 등록된 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등록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번호, 등록 물질, 용도가 어떤 건지 등등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협력사 분들께서는 영업비밀 사유로 해당 정보를 주는 것을 꺼려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공지사항에 보증서 서류를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사에 관련된 정보를 너무 못 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싱글X에 올라가 있는 이 화평법 이행 보증서를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아까 보여드렸던 첨부 파일 란에 화평법 이행하는 란에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개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이전에 분류해서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자재 검토를 업무를 하실 때 또 주의사항이 몇 개 생겼는데요. 먼저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인체급성 유해성, 만성 유해성, 생택 유해성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작성해 드린 각각의 유해성 정보가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MSDS 항목 15번 법적 규제 현황 화평법 란에 유해성 미확인 물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DS 항목 11번 유해성 항목에 보시면 급성 도성 경구와 흡입 정보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항목 15번에는 유해성 미확인 물질 인체급성 유해성이라고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1번 유해성 항목에 생식세포 변이형성 란에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가 없다거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해성 미확인 물질, 인체만성 유해성이라고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환경유해성 쪽에 급성독성 정보가 없거나 이분해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유해성 미확인 물질, 생태유해성이라고 MSDS 항목 15번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 구매 담당자 분들께도 MSDS 15번 항목을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11번 유해성, 12번 환경 유해성 정보와 항목 15번의 법적 규제 현황의 정보가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담당자분들께서 MSDS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된 첫 번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